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해 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하락세 분위기가 나오고 반도체 쪽은 좀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종의 초입부, 단기 상승 동력 부재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더 조심조심 걸어야 되는 것일지 시장에 대한 자세한 해석들도 알려주세요. 네, 뭐 계속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조정세가 좀 나올 때 더 좋다. 사실은 뭐 오늘 좀 오후에 많이 좀 찍어 눌러주면 좋고요. 올해 한 해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설날 구정 명절 전에 좀 어려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간 매매를 좀 하셔라. 그 연휴 낀 그 주까지 좀 보면서, 그리고 연휴 끝나고 나서 한 지금 1, 2주 정도 이제 수익 창출 기간이 있었고요. 하이닉스가 가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 잡으신 분들은 좀 재미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 주 들어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어제부터도 말씀드렸고, 지금 양회 때까지 좀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번 주 뭐 3일절도 있으니까,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회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걸 보니 LPR 인하를 했죠. 저도 조금 제 매크로 변수를 좀 뒤집었는데,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내수 부양책, 또 부동산을 안고 가겠다는 정책인데, 외부 평가는 박할 거예요. 제 주관적인 이제 매크로 변수 시나리오입니다만은, 뭐, 외부 평가가 만약에 긍정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의 시나리오가 틀리겠지만 시장은 어찌됐건 조금 더 상승 동력이나 하방 경직성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근데 저는 일단 외부 평가가 박하다는 전제 조건을 좀 깔아놓으면 3월 그 양의 4일 날인데요. 그 주까지는 좀 시장이 좋지 않다. 오늘은 독특하게 국내 증시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모습입니다. 오늘 2635선이고 어제 아랫꼬리 좀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도 좀 아랫꼬리 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고요. 오늘 음봉으로 매도로 많이 좀 뽑아주는 게 아래로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뭐 등락 과정을 갈 때 이길, 내일은 그래도 눌림목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수 타겟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늘 틀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2600선 암기하시고요. 제 팬들이라면 2600선, 그리고 그 다음에 2553.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53 밑으로 그 내려가도 저는 적극 매수 권역이라고 보고, 지금 큰 매크로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이제 임시 셧다운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만들려면 얼마든지 그 악재적인 요소는 만들 수 있어요. 단지 지금 이제 상승 호재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좀 형편없었고, 오늘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런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호재 이슈들은 좀 드물다.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 모습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으로 가는 모습이고, 굉장히 이 모습이 과열이고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은 아직 조정 기미나 하락 기조는 없다. 정리해드리고, 단지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지는 속도보다 국내가 빠지는 속도 내지는 체감 지수가 좋지 않은데, 자본주의 시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저 PBR 정책이 없었더라면 원만한 상승세 내지는 성장주에 대한 부각이 더 되면서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과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가 훨씬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 매번 강조드립니다. 달러 인덱스 모습 좀 보시죠. 지금 변곡점에 있는 상태라서 지난번에 이제 104.8불까지 오르고 나서 105불 좀 못 넘어갔는데, 방향성의 측정을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건 중요하지 않고요. 기술적인 포인트는 뭐 80% 보신 분도 있고, 저처럼 뭐 6대4, 7대3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판단의 요소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늘 시황적 요소 다 정리해드리고, 달러 인덱스 주봉 모습인데 딱 지금 달러 인덱스가 변곡이에요. 위로 좀 오른다면
당연히 위험자산인 증시에는 좋지 않을 거고, 아래로 좀 내려간다면 기술적으로 결국은 조금 더 위험자산에 관해서는 우호적일 텐데, 지금 현재 기본적 분석상 매크로 변수를 봤을 때 호재 뉴스는 없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 모습 좀 보시겠습니다. 쉽게 부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좀 조정 국면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정. 엔비디아도 갭으로 띄워놨기 때문에 이 갭이 사실은 좀 메꿔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BM 쪽에 그럼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국내 오늘 HBM 괜찮고요. 550불에서 700불까지 기간 박스권으로 좀 보낸 다음에 응축을 시켜서 간다면 반도체 파트에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매크로 변수들은 데일리로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간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선물 차트 오늘 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200인데 이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의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지난번에 제시 다 해드렸어요. 1차적으로 348, 그 다음에 2차적으로 343. 파생 거래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기다렸다가 롱을 좀 하시던가요? 매수를 하시던가 포인트별로, 아니면 좀 고수분들은 짧게 숏을 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343포인트를 지금 변환해보면 2550선입니다 현재. 348은 2600선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 오늘 한준평이 조정의 초입부, 단기 상승력 동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각의 파트를 보더라도 개별 뉴스군은 흘러갑니다만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 한 주 정도 더 관망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증시에 대한 분위기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전략들 드렸는데요. 일단은 한 주 정도는 관망해보시면서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볼지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세 가지 섹터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 정책 테마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정책 테마까지 함께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반도체인데요. 사실 어제 정부와 기업들 간의 대화도 있었고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또 간밤에 마이크론이 HBM3 관련돼서 양산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조정받는 하이닉스, 수급은 어디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수급의 방향성을 저희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략 알려주세요. 네, 차트 모습 좀 보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습인데 같이 보시죠. 오늘 갭으로 어제 밤에 띄웠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HBM3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좀 연출된 것 같은데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상당히 분야가 넓어서 상쇄 효과가 좀 있고요. 진입 장벽이 2차 전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D램의 상강체제가 굳어진 지는 벌써 몇십 년 됐고, 그 몇십 년 동안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낸드도 지금 단일화돼가는 모습이고요. D램의 상강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면 지금 HBM이 고부가 가치 상품이고 돈이 된다 하니 이런 뉴스가 나와서 때마침 하이닉스 차트 모습 좀 비춰주시죠. 갭을 메고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다 벌써 1,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만원대도 갭으로 띄웠고요. 16만원대도 갭으로 띄웠습니다. 오늘 갭 메꿔지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떨어지고 있죠.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갭에 관한 것은 교과서적인 기술적 접근이고, 여기서 오늘 기본적 분석상 시황이 이제 덮어진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공격적으로 HBM3에서 돈이 되니까 기술 개발에 해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면서 이제 겹치면서 조정으로 가는데 지금 조정이고요. 15만원대 아직 갭 상승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메꿔지느냐 안 메꿔지느냐 이제 관찰이 필요한데, 제 주관적인 판단은 높은 확률로 메꿀 확률이 높고, 하이닉스에 그러면 15만원대 갭이 메꿔지는 게 더 좋느냐? 더 좋습니다. 올해 이제 16만원대 언저리 목표가를 좀 보고 16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응축한 다음에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폭이 커지게 되면 17만원대 넘어가는 거거든요. HBM에 관해서 이제 폭발적인 수요만큼 경쟁도 심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쟁의 MS 점유율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50%고요.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진입 장벽이 이제 높기 때문에 뭐 여기 요소에 관해서 외부적으로 혹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 들어올 수 없습니다. D램은 몇십 년 동안 굳혀진 거고요. 앞으로도 넘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SAIC 주문형 반도체가 대세가 되는 거고 도저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가 이제 단기 과열로 가니까 이렇게 차익 실현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낙수효과 과정입니다. 이제 하이닉스양 종목들이 좀 같고 후발주자 이제 낙수효과 여기서 떨어져 나온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흐름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은 좀 뒤에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쉬는 것 같은데 AI는 2024년은 확장의 시대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AI에 관해서 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동일 고무벨트인데 지금 AI하고 VR, 즉 메타버스를 결합시켜가지고 카이스트랑 연구개발소 만들겠다. 유스플로를 타면서 오늘 상한가 직행했거든요. 뭐 다 좋습니다. 정말로 연구소 만드는지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요소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셔야 되고 끝나지 않은 시세다. 동일계 고무벨트가 뭐 더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뭐 관심권 바뀌고요.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이제 조정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양. 그리고 이 낙수 효과가 이제 삼성전자용으로 갈 수 있는지 단기 조정 후에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유효할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 종목 선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안 간다 하지만 QRT 같은 거 지금 HBM 간에서 리사이클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검사 장비 쪽 이쪽은 모양새도 괜찮고 또 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주목을 좀 못 받다가 최근에 좀 이제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과정들은 있을 겁니다. 쫓아가지지만 마시고 이 종목들도 지금 15,000원대 계속 바닥을 좀 횡보하다가 시세 분출이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 번 주고 눌림목 다시 반등. 이런 걸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속도는 대입하지 마라. 여전히 이제 HBM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한미반도체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데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던데요. 동의하고요. TC본도 쪽에서 TSV 공정과정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저는 쉽게 이제 구멍 뚫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바텀으로 계속 뭐 한미반도체가 우위에 쓸 수밖에 없고 단지 오늘 한미반도체만 좋냐? PSK홀딩스도 괜찮습니다. 디스컴 장비 쪽도 오늘 3%대 올라가고 있고 아주 뭐 평이한 모습, 5일선 반등인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따라가는 데는 이제 그 기술적인 완성도가 좀 필요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품 쪽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뭐 ISC도 있고 리노공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재 쪽 쉬고 있지만 EUV 소재 쪽도 있어요. 동진만 좀 보시죠. 시간 좀 없긴 한데 동진 이제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관심 권역이에요. 스페셜 시간에 이제 이런 걸 얻어 가시면 되고 바닥이 어디일 것이냐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도에 따라 좀 틀린데 조정에 따라서 EUV 끝나지 않습니다. EUV 너무 소외됐다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EUV 될 겁니다. 그래서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4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쪽으로 이제 관심 가질 쪽은 프로텍까지 조금 관심을 둬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이제는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HBM이나 증착 반도체 부품, UV 소재까지 몇 가지 섹터들 제시를 주셨는데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여기서 좀 수익을 얻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섹터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강력한 하방 지지 모습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저 PBR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도 전문가님이 이제 자동차 쪽은 좀 예외다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는데요. 그럼 자동차 쪽 지금은 괜찮을지 전략들 함께 알려주세요. 네, 우선 뭐 현대 기아는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차익 실현 다 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나쁘지 않았고요. 재미 좋았고 또 장시간 투자해 오신 분들 현대 기아는 제가 계속적으로 괜찮다. 이제는 위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목표가는 이제 왔긴 왔습니다만은 주가가 좀 현대차 모습인데 매물대가 좀 쌓이면서요. 하방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갭으로 띄운 부분은 22만 원대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좀 낮고요. 23만 원을 드렸는데 어제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 저가가 23만 1,500원까지 갔는데 오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PBR 안에서
옥석 가리기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어제 뭐 형편없었습니다. 저 PBR 후속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총선이 이제 4월인데 2월은 다 갔지 않습니까? 이따 정책 테마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후속 대책을 좀 기다리면서 뭐 지주사 이런 것들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빨리 지금 조금 기간이나 투자 점검 포인트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실망이 큽니다. 옥석 가리기 쪽인데 이 안에서는 현대기아가 앞서 나가고 있다. 기아도 좀 보시죠. 기아도 오늘 모양새 아주 좋습니다. 기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이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갭 메꾸면 하락이에요.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안 팔고 뭐 전체 비중 20%에서 10% 정도 팔고 익절 잡고 기다리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갭 메꿔지는지 안 메꿔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대형주로 또 이 단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갭은 기아의 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되고 오늘 아까 하이닉스 모습 보셨어요. 갭 메꾸면 하락입니다. 작년에 지금 현대기아가 해외에서 368만 대를 지금 생산했는데 4년 만에 쾌거고요. 최대 쾌거고 점유율이 확실히 좀 높아지고 위상도 틀려진 것 같습니다. 전방산업이 지금 완성차부터 전기차까지 배터리까지 다 안 좋은데 이 침체 속에서 완성차하고 전기차가 가지는 경쟁력, 위상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섭섭하시겠지만 현대기아 이제 CEO들이 우리나라 차보다 일본 차들은 좀 더 단단하다, 좋다 이런 인식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독일 차들이 더 낫다. 글쎄요, 뭐 독일 차들을 많이 타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느낌은 못 가질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차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 우위가 좀 있다. 어찌됐건 현대기아가 꾸준하게 완성차 업체로서 입지를 다져온 거에 비하면 사실은 BYD나 테슬라는 차량 완성차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전기차에 대한 어느 정도 프리미엄 받고 있습니다만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문짝이나 아는 내부나 뭐 불 켜지는 거나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좀 경쟁력 우위에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상단 돌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시죠. 기아는 이제 12만원 넘어갈 수 있느냐. 현대는 25만원 넘어서 뻗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 전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저 PBR에 있는 수급 자체가 성장주로 가지 않고 뭔가 지주사 은행주 손보를 팔아서 자동차로 대동단결이 돼버리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순전히 상상 속 시나리오고 그러면 상단 돌파가 쉽지 않은 동안 기간 행보가 가준다면 하반기 쪽에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 주자입니다. 오늘 뭐 좀 쉬는데 성우하이텍 오늘 5일선 키 맞추기 진행되는 것 같고요. 5%대 빠지는데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어제 지금 대량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화신 오늘 뭐 조정 갑니다. 2%대 나쁘지 않은 모습. SL 여전히 저는 박스권 상단 쪽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직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은 성장주들은 부침이 많아요. 이제 특히나 지금 공매도가 정지됐기 때문에 비노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스윙 관점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더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조정 시 저점에서 고점 매도 전략은 유효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이 현대차 배당락일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저도 오늘 이제 확인한 부분인데 지금 배당락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배당세 16% 가까이 부과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 세금 천국입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저 PBR에서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 더 갈 것 같으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기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로는 갭이 메꿔지게 되면 답이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현대는 조금 사실은 기간이 그 포인트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로 사실은 현대도 보시게 되면 갭상승으로 뛰었거든요. 그 구간이 이제 21만 원 언저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먼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그 작전으로 그냥 내일 배당락이긴 합니다만은 23만 원 깨지면 현대는 익절하시는 게 맞고 신규 접근분들은 리스크 관리
기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갭이 지금 10만 5천 원대이기 때문에 10만 한 6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10만 6천 원 무너지게 되면 기아도 지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놀림목 차분하게 기다려서 더 아래권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지지선 설정해가지고요.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테마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신규 접근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제 정책 테마 종목들은 조금 더 살살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 분석해 볼까요? 일단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스페셜원이 뭐 내년에도 이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기 때 경기 침체 저는 2단계로 보는데 다뤄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뭐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다는 전제 조건을 깔면 이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정책 테마를 이야기하는 건 저 PBR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 시점에 관해서 과연 정책이 이제 유효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원전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원전에 관해서도 요즘 에너빌리티가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산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렸고 안내도 해드렸고 좀 히트 쳤죠 단기간에.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지금 나온 것들이 좀 보게 되면 뭐 의대 종원부터 저 PBR까지 크기와 뭐 이런 길이는 다릅니다만은 저는 지금 총선 앞두고서는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정치를 제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의 길이는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늘 총선을 앞두고서는 타협이 좀 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테마는 모멘텀의 길이, 그 다음에 노이즈의 길이가 중요한데 지금은 좋아 보진 않습니다. 저 PBR도 옥석 가리기가 지금 아까 뭐 현대기아와 더불어서 좀 진행 중인데 오늘 삼성물산 차트 모습인데 오늘 또 빠지거든요. 지금 우리 금융 주주는 좀 갑니다만은 지금 저 PBR 안에서 옥석거리가 상당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장기간 모멘텀 길이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제 후속 대책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야기가 정부 쪽에서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강행 규정을 좀 집어넣든지 세제안을 좀 확실시 도드라지게 이야기할 텐지 그건 근데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정책 테마주로 간 게 뭐 비트컴퓨터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만 오늘 비트컴퓨터 6% 빠지고요. 유비케어도 분위기 안 좋고. 여기가 지금 단기간에 우리 교육주로 조금 전이가 됐었죠. 메가스터디 이런 걸로. 근데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고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망가진 쪽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제 물리면 소외주이고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조명을 못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모멘텀 길이 좀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정책 테마가 조금 어디로 불겠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국내 정책은 제가 뭐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알 수 없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제 동북아 지정 리스크는 좀 일단락돼가는 분위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약간 휴전 기류가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정책 테마 쪽이나 이런 접근 요소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주사, 손보사, 의대 종원 관련된 이슈들까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신규 정책 테마는 가장 지금 우위에 있는 것은 그나마 원전 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테마 좀 빠르기도 하고 이슈의 지속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불거졌던 테마 종목들은 보수적인 측정해 보시고요. 원전이라든지 새롭게 불거질 테마에 대해서는 또 분석 함께 드렸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요. 조금 전에 또 HBM과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뭐 삼성전자 목표가는 인터뷰 때 제시를 했는데 9만 원 초반대 올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고 온 이유는 대형주가 방향성 측정인데 하이닉스로 좀 몰렸던 그 수급이 낙수 효과로 이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 변수 시나리오 쓸 때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추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업계 최초로 36GB HBM3 12층 지금
D램 그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주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 특히 HBM에 관해서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향들이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낙수 효과들이 뭐 어드밴스 패키징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바텀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낙수 효과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랑 이제 좀 균형추, SK하이닉스로 좀 쏠렸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균형추가 좀 맞춰질 수 있느냐. 삼성전자는 올해 이제 높은 확률로 65,000원, 6,000원 깨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수가 좀 빠진다면 오늘 목표가를 제시하려 하다가 조금 더 관찰한 후에 제시하도록 하고요. 7만원 초반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삼성전자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투자 기간,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가 어느 종목으로 갈지 체크 포인트로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는 하이닉스가 단기 조정 받을 때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서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또 HBM과 관련된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